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 수명까지 살아가게 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남자 중에 5명 중에 2명이, 그리고 여자 중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 진단비로 암에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나 내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죠. 우리는 암에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부족한 암 진단비 전문가 추천 플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보험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인트마 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꼭 챙겨야 될 2대 질환이라는 주제로 또 2대 질병보험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3대 질환 확실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암 보장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지만 가장 유용한 게 암 진단비라고 하죠. 자, 암 진단비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 보장받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가입자가 설정한 금액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높게 준비할수록 유리한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암 진단비 만족하시나요? 부족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오늘 이은수 전문가님의 추천 플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수 전문가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망 순위를 1위는 암인 거는 거의 대부분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암보험 하나씩은 연세가 드신 분이나 나이 어리신 분이나 전부 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부족하게 계속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물가 상승률도 있고 어느 정도 현대적인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이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항상 의구심을 갖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암진단금, 암진단금에 대해서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너무 부족한데 좀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비갱신으로 하자니 너무 비쌀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보험료의 부담감도 크고 납입 기간도 너무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드릴 플랜은 갱신형 상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암과 좀 다른 점을 얘기할까 합니다. 일단적으로 암 생존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불과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만 해도 암 생존율 45%. 거의 걸리면 반은 사망을 하거나 반은 치료가 되죠. 그 반도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1년 암에 재발암이 걸리는 경우가 항상 많았었는데요. 어느 정도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되면서 이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이게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는 70.4%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이제는 암에 걸려도 어느 정도 사망을 거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가 일을 못하니 그만큼 경제적 상황은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돈이죠. 일단적으로 돈이 있어야 뭐를 치료를 하고 아무리 국가에서 산정 특례로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해도 생활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암에 대해서는 진단금이 턱없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자기한테 알맞춤이고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암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놨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거에 대한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소외감, 유사암도 일반암으로 보장.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실 건데요. 유사암은 따로 보장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낸 돈에 앞으로 낼 돈까지 페이백이 되는가. 한마디로 암의 진단 시에 내가 이때까지 낸 돈하고 앞으로 납입 기간 동안 낼 돈을 한 번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상품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적으로 암 보장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냥 암이면은 다 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크게 우리나라에서 암은 세 가지로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일단적으로 일반암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유사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네 가지를 통틀어서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왜 유사암이라고 하냐면 이 네 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암의 분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중대한 암은 아닙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하고도 항암 치료만으로도 가끔가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선 그렇게 손해율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소외감은 뭐냐? 일단 소외감에 대해서는 거의 생명보험사가 대부분이 있는데요. 소외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녀 생식기암, 잘 안 쓰이네. 생식기암 그리고 여자들에 관한 유방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가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 두 가지 큰 예를 들자고 하면은 거의 생명보험사 쪽은 소외감이 좀 구분되어 있는데 회사가 좀 많아요. 근데 손해보험 쪽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많죠. 그러면 소외감하고 유사암하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일반암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암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냐면은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암에 소외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유사암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 보험은 없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보험의 플랜은 이 유사암의 네 가지 중에서도 일부는 전부 다 일반암,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기존 일반암하고 기존 암 보험하고 지금 현재 제가 추천드리는 암 보장하고 크게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적으로 소외감 구분이죠.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는 거의 생보사에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 가입 금액의 약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진단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장 후 일부 회사는 20% 정도 보장, 어떤 회사는 10%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30%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은 이러한 유방암, 전립선암은 일단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이 보장이 가능한 게 일반 암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보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암, 자기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일반암이 2,000만 원 가입돼 있으면은 거기서 일부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유사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손해보험이나 지금 생명보험사도 많이 주기 마련인데요. 근데 최대 한도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2,000, 많게는 3,000까지 주는데 지금은 거의 다 성인보험들은 최대한 1,000만 원까지 보장을 안 해줍니다. 아무리 내가 암보험을 1억을 가입을 하셨어도 유사암은 1,000만 원까지 최대로 보장밖에 안 해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제가 추천드릴 또 플랜은 일반암과 보장이 1:1 비율. 1:1 비율에서 각각 넣는 게 아니라 일반암에
제자리암하고 경계성 종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일반암으로 가입 금액이 1억이면 1억, 뭐 5천이면 5천 이렇게 한 번에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리암이나 경계성암은 보장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가입 금액의 10%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 사유. 납입 면제도 그럼 똑같습니다. 일단 납입 면제라는 거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까지 납입 면제가 되지만은 일반적인 성인 보험은 유사암까지는 납입 면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아까 두 가지 제자리암하고 경계성 종양 이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일반암이라고 제가 칭언했잖아요. 여기서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을 납입 면제. 거기다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올 페이백까지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일부 회사는 페이백 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사암을 제외를 하죠. 또는 소액암을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그럴 진단 시에만 면제가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단 두 개의 암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면제를 해준다. 게다가 페이백까지 대준다. 하지만 좀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감액기간이라는 게 암 보장은 대부분의 90일 이후부터 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은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을 하고 1년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을 하게끔 거의 대부분의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암보험에서는 1년 미만은 20%밖에 보장을 안 해줍니다. 이게 약간의 단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암이라는 거는 바로 그래서 물론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경우의 수를 좀 봤을 때는 1년 이후부터 걸릴 확률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나큰 단점은 아니라는 점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페이백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페이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적으로 페이백이라는 소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백, 어쨌든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준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이건 올페이백. 여기서 올이 들어갔는데 표를 보시면은 좀 구분이 쉬우실 거예요. 암진단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뭐 납기가 15년 납이다. 또는 30년 납이다. 이렇게 납입을 했을 때 내가 한 5년 가입 후 5년 이후에 만약에 암진단이 걸렸다 하면은 낸 돈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페이백이 있는 회사들은 낸 돈만 돌려주고 암진단금을 또 한 번 진단금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올페이백은 낸 돈 플러스 낼 돈. 그러니까 향후 내가 5년 안에 걸렸으면 5년 동안 낸 돈 플러스 진단금 플러스 15년이면 15년, 30년, 30년. 앞으로의 납입기간. 이거에 대해서도 이 3박자를 모두 주기 때문에 진단금 이외에 내가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어쨌든 손해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낼 돈도 또 돌려받으니 이거와 같은 좀 진단금이 조금이라도 더 받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올페이백이라는 뜻은 페이백하고는 좀 틀린 개념이고 앞으로 낼 돈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단 암 진단금의 진단을 받을 시에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납입 면제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중 마지막 거는 납입 면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범위도 가장 좋겠죠. 왜?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일반암으로 칭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약관들은 일반암에 대해서만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유사암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가 가능하지가 않죠. 물론 어린이 보험은 빼고요. 거기서 보면 뭐 다른 납입 면제 범위는 회사별로 틀리긴 하지만 일단 뭐 어떤 데는 다 안 주고 일반암만 주는 데가 있다.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는 생명만 그랬었는데 지금은 생명이든 손해보험이든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게 소액암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안 주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자 보면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도 일반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하지만 둘, 셋, 네 개. 이거 같은 경우는 안 주는 회사도 있죠. 여기 네 개, 전립선암에 갑상선암까지 포함해서 유사암, 제자리암, 여기 경계성 종양, 그리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이거를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는 빼고 전부 다 주는 회사가 있는가 반면 여기서 또 대장 점막내암을 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마비 면제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암을 걸리고 나서도 돈을 더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다면 이렇게 하는데 보험료는 과연 얼마인가? 일단적으로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형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갱신형 상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히 나는 기존의 암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도 먹었는데 더 들자니 게다가 비갱신으로 들자니 너무 보험료가 부담되고 또 비갱신을 들면 최소한 20년 정도는 내야 되는데 납입기간이 짧은 속에 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갱신형 상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갱신형인 만큼 보험료에 대해서 그만큼 부담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15년 정도 있다가 만약에 이때 되면서는 나는 지금 이제 필요 없겠다 하면 버리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40대하고 50대 기준에서 남자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 40대 남자는 16,500원 정도 그리고 여자는 25,200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표시를 안 한 게 있는데 암 주계약이 그러니까 암 진단금이 3천만 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 올 페이백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3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34,800원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죠. 31,200원. 그리고 30년 만기로 했을 때 입에 대부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50세에도 30년 만기로 30년 갱신으로 30년 갱신 30년 만기로 했을 때는 그래도 나중에 80세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암이 있으시면 그거는 계속 갖고 가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80세까지 보장 범위를 좀 보장 기간을 좀 늘리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60세에서 80세 이전까지의 암 분포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30년 만기도 그렇게 또 비싸지는 않습니다. 일단 남자 같은 경우는 40세에 29,000원, 3만 원이 안 되는 돈이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28,500원. 50세 남자 같은 경우는 53,700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34,800원. 그러면 이렇게만 추가하면 되냐? 이렇게 물론 추가하면 당연히 되죠. 기존에 암보험이 있으시니까요. 제가 없는 분한테는 추천은 별로 그렇게 비추천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만 들으셔도 굳이 뭐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저는 좀 나이가 좀 젊고 하시는 분들은 비갱신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갖고 있기는 좀 한데 좀 더 나는 더 추가 보장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돼서 암에 대해서도 그래도 집중적으로 많이 걸리는 순서대로 좀 들어야 그래도 확률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주의암 같은 3대 암 같은 거하고 12대 암에 대해서 제가 설정을 좀 지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암 확률 걸릴 확률 중에서도 암이 걸렸다 치면은 거기서도 30% 이상이 거의 다 3대 질환이 3대 암인 위암, 간암, 폐암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추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 대부분 우리가 식생활이 바뀌고 서구적인 습관으로 바뀌면서 예전와는 달리 남성하고 여성 12대 주요 암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위암, 간암, 폐암 이렇게 3대 암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담낭, 담도암, 후도암, 그리고 식도암, 구강암. 여기서 또 틀립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음경암, 고환암, 그리고 여자는 자궁암, 난소암. 합쳐서 남녀 생식기암. 생식기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암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암으로 넣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진단금을 다 따로따로 뼈하고 심장암까지 이렇게 해서 3대 암 플러스 12대 암까지 해서 이거를 따로 특약으로 또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12대 암하고 3대 암까지 하면은 좀 더 비싸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겠는데요. 제가 보험료를 또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암 3천만 원 기준에 12대 암 플러스 3대 이렇게 암 진단금을 포함을 한 겁니다.
포함을 했을 때 남자 기준, 여자 기준 아까의 보험료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좀 넘어가면은 조금은 비싸지기 마련입니다. 아까보다는. 그래서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25,000원에서 여자는 34,000원. 그리고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여자는 45,000원. 이거는 15년 만기일 때, 30년 만기일 때는 보장을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약간 좀 더 비싸집니다. 40세 같은 경우는 5만원대, 여자는 4만원대. 그리고 50세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비싸죠. 8만원대. 그래서 여자는 55,000원대.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암진단금이 있으면은 저는 여기까지 부담이 되니 앞서 말씀드린 그냥 3대 일반암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암보험만 딱 드시는 게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심할 게 나는 지금 아픈데 난 지금 혈압 있는데 나 당뇨 있는데 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는데 지금 갑상선암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거 부담보 갖고 아닌가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상품하고 준하는 딱 한 가지만 묻는 또 암보험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손해보험사에서 뭐 무할증이다 일반 암에 또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거절이 당했을 경우 그럴 때 여기 정도에서는 딱 하나 묻는 암보험을 제가 설명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적으로 기존 간편의 고지사항은 다 이제는 아실 거예요. 325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가 소견이 있는지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체해 관련 입원 수술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암진단이나 입원 수술이 있는지 물론 회사마다 5년이 좀 틀리긴 합니다. 암진단을 보는 회사도 있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을 보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하고는 여기서도 해당이 돼. 그러면은 일단 보험 가입을 못하죠. 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5년 이내에 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간경화로 암하고 간경화로 인해서 진단을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 말인즉슨 암만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적인 보험은 내가 지금 입원을 했거나 수술한 상태에서는 가입이 전혀 불가죠.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으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까지 있어야 가입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암에서는 안 돼. 그러면 간편, 심사보험, 유병자보험이죠. 유병자보험 같은 경우는 5년 그리고 3년이 아니고 2년 그리고 3개월 이렇게 해서 3개월 이내에 입원 가입이 돼 있으면 당연히 불가하죠. 현재 이거는 제가 입원을 했을 가정하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골절이나 몰로 인해서 입원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가입이 불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당장 나는 어떻게든 무조건 오늘 들어야 돼 하시는 분들께 딱 하나만 묻는 제가 말씀드린 암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암만 아니고 질병 암하고 간경화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시면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들보다도 심사가 절대적으로 간소화가 되어 있죠. 간소화가 되어 있다는 말은 고지사항이 약 많게는 17개에서 15개 정도가 있고 325 가평고지에서는 딱 3가지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질문만 있으니 그만큼 간편하게 들을 수 있으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가입 조건이 그 대신 까다롭습니다. 일단적으로 가입 제한 나이는 30세에서 80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딱 특이하게 3가지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 진단금 최대 3천까지 가입이 되고 중요한 거는 생활비 진단금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비 진단금이 1,000만 원까지 되고 그리고 암진단 추가 보장으로 또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딱 3가지만 특이하게 있고 나머지는 특이하게 없습니다. 물론 더 있다고 해도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린 일반암하고 유사암에 일반암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일반 암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고지사항이 까다롭지 않고 그래서 기왕력자나 나 지금 아픈데 아니면 어디가나 지병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은 20% 1,000만 원 가입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2개는 50%를 지급을 해주고요. 1년 미만 시에는 20%를 지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타 피부암, 갑상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대장염관리하고 비침습 방광 진단 시에는 약 100만 원, 가입 금액의 10% 정도 밖에 안 준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관령 따르는 이거라도 가입이 될 수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시겠죠.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이하게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데 암 진단 후 생활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기존의 생활비에 있는 암보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당연히 좋은 보험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기왕력자나 아니면 유병자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이 되시는 분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판단해서 들으시고요. 그 암 보장 개시 이후 단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지급을 합니다. 최초 1회 지급이란 말은 일시금으로 선지금을 이렇게 주던가 아니면 매월 100만 원씩 60회를 확정해서 준다는 거나. 그러면 이 60회 확정해서 주는데 그 전에 만약이라도 불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상속자들이 나눠 갖겠죠. 그렇게 해서 암 생활비도 진단비만큼의 어느 정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괜찮은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5년 납, 15년 갱신으로 제가 짜왔어요. 물론 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15년 납, 15년 갱신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들어주는데 어느 정도 손해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밖에 설정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15년 납, 15년 갱신으로 주계약을 2천만 원 기준. 일반암 진단 시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40세 기준, 50세 기준, 60세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까지는 그래도 좀 저렴합니다. 13,000원에서 31,000원. 하지만 60대로 좀 넘어가면은 61,800원. 조금은 부담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좀 저렴하니 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12,000원에서 50대도 싸고 60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상품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으로 처음 암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한 상품들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처음 준비하실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좀 더 추가적으로 진단금을 보장을 하고 싶으면은 그때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최종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장 부족으로 추가 가입 시 이거에 관한 추천 플랜이기 때문에 체크사항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납입 면제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올 페이백이라든가 그리고 일반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기준은 비갱신으로 하되 원에 처음에 보험 가입을 했을 때 그리고 추가 보장은 갱신과 비갱신을 전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꼭 알맞게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병이 있어도 고지를 해서 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일반 보험부터 심사를 넣어본 다음에 거기서 거절을 당했을 경우에 유병자 보험 순으로 이렇게 오시는 게 좀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아마 거의 다 암보험 하나씩은 들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보험을 확 업그레이드하는 추천 플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보험의 핵심은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이 두 개만 딱 빼고 모든 유사암과 소외감을 일반암과 똑같이 보장해준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는데 보험사에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절반밖에 주지 않는다거나 보험금의 10%만 받게 되는 등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 그럴 걱정이 없는 암보험입니다. 이미 진단 미신 분들도 모든 암, 일반암으로 크게 한번 이 보장 금액을 키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도 냈던 돈까지 돌려준다고 하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보험에서 페이백 기능이라는 거 많이 들었어요. 냈던 돈을 진단을 받았을 때 다 돌려준다는 건데 오늘 소개해 주신 암보험은 올 페이백이었거든요. 그냥 페이백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맞아요. 그냥 페이백하고 올 페이백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페이백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내 돈도 돌려주는 그런 회사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올 페이백이라는 거는 납입 기간을 정해지잖아요. 10년 납, 20년 납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구간 안에 걸리시게 되면은 이때까지 낸 돈을 돌려주는 게 페이백. 앞으로 낼 돈도 또 돌려주는 게 올 페이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암의 진단을 받으면 내가 냈던 돈, 그동안 냈던 돈 다 돌려받고 앞으로 낼 돈까지 사라진다고 하니까 내 의무는 다 사라지고 보장만 남아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보험은 또 최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납입 면제라는 그 부분의 범위가 궁금해요. 다른 상품들과 그 범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다른 상품들은 일단적으로 저희 어린이 보험은 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보험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30세 이후부터 성인보험에 가입을 시작했을 때 그때 대해서는 납입 면제 기능이 통상적으로 일반암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자리형하고 경계성 중약 이 두 가지만 빼고 전부 다 납입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분들은 보통 일반 암에 속하는 그런 암에 걸렸을 때만 납입 면제 기능이 되는데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 그런 기능이 가능한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요, 딱 2개의 암만 빼고 모든 암에 대해서 납입 면제 기능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유병자분들께 아주 유리한 보험도 소개를 주셨습니다. 무할증, 무서류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이 그런 걸까요? 예, 맞아요. 무할증 무서류고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일단적으로 갱신이라서 좀 저렴한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내가 고지가 있으면은 고지를 하고 회사에서는 그거를 부담보를 잡거나 또는 할증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받아줄 테니 보험료를 좀 높게 측정을 해서 똑같은 보장인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적으로 그런 할증이나 그런 것도 없고 고지사항도 암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유병자들한테는 좀 유리한 보험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병력이 있다고 거절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부담부가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유병자 암보험은요. 암만 아니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원 중인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암의 종류 상관없이 똑같이 보장되죠. 그리고 내가 암에 걸리면 냈던 돈 다 돌려받고 앞으로 낼 돈까지 사라지는 올페이백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유병자분들 모두 필요한 보험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꼭 필요한 2대 질환 보험이라고 합니다. 백수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 암과 뇌와 심장을 우리가 대표적인 3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보통은 암보험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좀 오래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2대 질병 대비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걸 강조해 주시는 걸까요? 네, 오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잘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거의 방송을 이제 오래 진행하셨기 때문에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 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 왜 이런 것들을 2대 질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챙겨야 될 2대 질환. 저희들이 보시게 되면 전체 사망 순위가 1, 2, 3위가 암하고 뇌, 심장 쪽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2대 질환 하면은 그래 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망 순위도 높지만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요. 근데 암이랑은 좀 다르게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입 한도는 낮아지는 담보인 거죠. 내가 돈을 낸다 그래도 크게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제가 오늘 찝어드릴 중요한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은 과거에는 사실은 보험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좋은 보험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급해드릴 그런 담보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많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증권을 봤을 때 내 보험이 이런 담보가 없는데 잘못 가입된 게 아니고 그때는 이런 담보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2대 질환이 암만큼이나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대 질환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전에 암과 같이 3대 진단비를 묶어서 가입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2대 질환에 우리가 범위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전문가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뇌질환이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왜 과거에 준비를 해놨는데 부족하다고 얘기하는지 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은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뇌경색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맞춰서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를 구성을 해요. 그랬을 때 뇌출혈 담보는 뇌출혈이라는 병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뇌혈관 질환 관련된 담보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질병 분류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26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로 진단을 받는 확률이 사실은 한 10% 미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 9%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다 포함되는 뇌졸중이라는 담보는 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사이의 발병률을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보험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고객들이나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뇌졸중으로 되어 있으면 끝난 거 아닌가 하실지는데 방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확률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60에서 70%가 뇌졸중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30%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은 만약에 내가 뇌졸중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0%의 확률의 진단을 받았다? 그럼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 거죠.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네. 한 10년, 20년을 보험을 다 내서 난 준비를 잘 해놨다고 했는데 덜커덕 나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험금을 못 받는다? 그럼 굉장히 억울하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즘 또 뭐 발견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일 때 발견이 될 것 같거든요. 증권을 한번 다들 열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뇌와 관련된 거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심장 쪽 질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급성심근경색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보험들 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심장쪽 질환은 급성심근경색만 진단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심장쪽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질병이 협심증이라는 질병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심장쪽 질환에 협심증 병에 걸렸다. 만약에 내 보험이 급성심근경색만 있다. 그러면 역시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는 협심증이라는 병이라는 것도 진단금을 받고 내가 보험의 혜택을 보겠다 하시면은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언급해 드린 것처럼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는 사실 한 5, 6년 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담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화두가 되면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부각이 되면서 가입률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회사들이 이 담보들을 가입한 들 굉장히 축소해 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을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청자님들께서는 방송을 보실 때 내 보험이 이런 걸로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대질환 보험료도 싸지가 않은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보험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입의 팁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입의 팁. 제가 이대질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간단하게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률도 높아요. 근데 암은 재진단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대질환은 사실은 재진단을 이제 담보를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부 보험사에서 재진단을 넣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꼭 수술 특약을 넣으셔가지고 재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진단금보다는 수술 특약으로 보완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령에 따라서 가입 한도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0대, 60대, 70대 이 차이가 아니고요. 30대, 40대부터 급격하게 가입 한도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가입 한도가 크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하실 때 이 담보들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성인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보험사 회사들이 한 50세 이하는 건강하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1,000만 원 정도는 진단금을 지급하는 담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되면 가입 한도가 아무리 건강하셔도 1,000만 원 가입이 어려워서요. 그러니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가 꼭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기저질환자라 그래가지고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을 처방받고 관리 잘하시면은 사신데 지장 없는 질환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예. 이런 분들도 가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은 유병력자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데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는 사실은 유병자라고 하면은 가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지세요. 근데 제가 언급해드리는 일부 보험회사가 그나마 60세까지는 건강하신 분들이나 유병자분들도 가입 한도가 잠깐 열려있는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데 나 이거 없는데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 그럼 방송 끝까지 보셔가지고 체크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열려있을 때 유병자분들은 빠르게 가입하는 그런 신속함이 필요해 그렇죠. 보입니다. 네. 유병자분들의 이대질환 가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유병자인데 네. 이대질환이랑 암보험 3대 진단비 잘 가입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 없을까요?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을 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진단금 사실은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알아보시면은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가입 한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처럼 큰 병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보험 가입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가입이 안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게 병력이 있으셔가지고 만약에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요런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냐? 암이나 이대질환 전부 다 유병자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분리를 하시는 거죠. 암 따로, 이제 이대질환 따로. 왜냐? 최근에 나온 일부 보험사들 중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들 또는 갑상선 항진증 이런 약을 복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유병자가 분명히 한데 일부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제대로 고지를 했을 때는 암은 그냥
일반 보험료,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료 수준으로 가입을 받아줘요. 그러니 유병자지만 암은 따로 무할증으로 해가지고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료를 준비를 하시고 2대 질환만 유병자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실 유병자분들 50세가 넘어가고 40세가 넘어가면은요 2대 질환 뇌혈관이나 허혈성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뇌혈관이나 허혈성을 60세까지 한시적으로 1,000만 원으로 상향한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진단금이나 재진단함 넣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특약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보험을 구성하셨을 때 보면은 40세나 50세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왜? 암이랑 2대 질환을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방송에 보여주시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40세는 한 2개 합치게 되면 한 9만 원 정도 나오시는데 요거는 담보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구성했기 때문에 재진단함을 빼실 수도 있고요. 다른 거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뇌혈이나 허혈에 좀 더 뇌졸중이나 이런 거 추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유병자분들도 이런 보험들을 준비하실 수 있다.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병자분들은 특히나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2대 질환이 주제니까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렇죠. 네.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보험 가입하시는데 큰 제약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유병자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포커스 말씀드린 건 유병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단지 보험료가 유병자보다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담보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언급한 2대 질환 꼭 보셨으면 좋은 게 유병력자로서 그동안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담보를 알고 있었는데 가입이 거절되어서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5년 이전에 혹시 최근 5년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2대 질환 특히 그런 분들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내 보험의 대부분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나눠져 있는데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생명보험사에는 사실은 과거에부터 꽤 오래전부터 뇌출혈 담보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보험이 생명보험사에 있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 안 해도 아시겠지만 가족력으로 혹시 뇌졸중이나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쪽 질환에 있으신 분들은 꼭 챙기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 어떤 걸까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대 질환 준비는요. 사실은 늦어질수록 가입 조건이 불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도 꼭 2대 질환 챙기셔야 되고요. 왜냐? 지금 보시면은 암보험들은 사실은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최근에는 많이 가입 한도가 높아지고 다양해졌어요. 근데 2대 질환은 안 되기 때문에 2대 질환 준비는 늦어질수록 가입 조건이 불리해지니까 꼭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꼭 챙겨야 될 2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데 또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가장 어려운 게 2대 질환 준비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해 둬야 하는 게 바로 2대 질병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유병자분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도 한시적으로 좀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수전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773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B형 간염 보균자인데요. 실비보험이나 기타 암보험 저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 어린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백선 전문가님,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가입 가능할까요? 일단 문자 보내주신 내용을 딱 보면은 B형 간염 있으시고 실비보험이나 이제 암보험 같은 거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집니다. 대신에 B형 간염도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B형 간염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활동성이라고 하면은 가입 가능하다. 단지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질 수 있다. 그리고 암보험이나 다른 것들은 고지를 하시고 내가 유병자가 아닌 일반 보험으로도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가입도 어려웠던 B형 간염 보균자 분들도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